네, 이번에는 업종별 이슈와 유망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혜수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 이 테슬라발 훈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들 모처럼 반등했는데 이제 실적 시즌 막바지 다가오는 가운데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이번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에 2차 전지 대표 소재주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양극재 기업들은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일단 공통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무엇보다 유럽이나 미국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인해서 물량 증가가 가이던스 대비해서 작았습니다. 또한 판가 역시 메탈가 하락이 레깅 반영되면서 이제 전분기 대비 크게 하락을 했고 이제 이러한 메탈가 하락은 이제 탑라인뿐만 아니라 제품이나 원재료의 재고 평가 손실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별로 좀 개별 이슈들을 살펴보면 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GM 합작사 향으로 나가는 이제 하이니켈 단결정 제품의 수율 문제가 좀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가공비 때문에 수익성이 추가로 악화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또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SK온과 포드향으로 좀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대와 달리 좀 부진했습니다. 이제 기존의 그 포드의 F150 라이트닝 향으로 좀 물량 증가가 기대가 돼서 재고를 좀 높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물량 증가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재고 평가 손실 역시 경쟁사들 대비해서 좀 큰 수준인 340억 원이 발생했고 예. LNF는 위아 말씀드린 비슷한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양극재 기업들 컨센서스 크게 하회하는 모습 살펴보면은 역시나 이제 유럽 전기차 시장 두요로 인한 이 물량 증가가 이제 가이던스 대비 작은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메탈 가격 하락도 이 양극재 업체 부진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서 이 양극재의 판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다면 이 메탈 가격 하락은 좀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올해 이제 리튬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메탈 가격들이 이제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리튬 가격 하락세가 특히 가팔랐던 한 해였습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가격은 이제 2만 달러 초반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판가 같은 경우에는 메탈 시세를 따라가는데 원재료 투입가는 메탈 시세를 1개분기 정도 후행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 메탈가의 하락 사이클에서는 이러한 괴리로 인해서 스프레드 축소가 발생을 하고 또 제품과 원재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방산업 둔화로 인해서 이제 전방산업 수요 둔화로 인해서 예.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락폭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탈가 하락에 따른 양극재 기업들의 재고 평가 손실은 좀 그 영향이 조금씩 작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엔 리튬 가격 추가 조정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 그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메탈가 하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실 영향은 또 점차 작아질 거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 메탈 가격 하락, 시장 둔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 또 전기차 시장 성장도 둔화와 또 양극재 업체들의 이 공격적인 증설이 또 맞물리면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지금 매크로 환경을 보시면 고금리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이런 전기차 이런 수요 심리가 좋아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이미 경영 계획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포드나 GM 같은 미국 OEM사들뿐만 아니라 또 국내의 배터리 3사들도 모두 공장 투자나 이러한 가동 시기를 조금씩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주가 측면에서도 내년까지는 좀 센티멘트에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메탈가의 하락 흐름과 그리고 또 OEM사들이 좀 지속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배터리 내재화 노력은
결국 좀 IRA나 뭐 유럽의 CRMA 같은 정책적 드라이브가 지금 정책적 드라이브가 없는 상황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결국 전동화를 이루려는 전략과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뭐 전기차 수요가 좀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가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현대차 그룹은 2030년 전기차 360만 대 판매, 이런 기존의 전기차 판매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했고요. 또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의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전동화 흐름 전략에 대한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이 지금 상황은 어려운 매크로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제조사들도 또 다양한 또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이 전기차 시장 또 유명하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좀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주목할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에는 전기차 좀 시장의 둔화가 좀 모두가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수요가 이끄는 외형 성장의 속도를 좀 기대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폼팩터의 전지 출시가 만들어내는 예. 그러한 새로운 수요들이 소재 기업들의 실적 상승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테슬라가 지금 자체 생산하고 있는 4680 배터리, 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46 시리즈,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46파이 배터리처럼 이러한 고용량의 원통형 전지가 기대되는 새로운 좀 폼팩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대용량, 고성능의 원통형 전지를 좀 제품을 준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양극재, 고스펙의 양극재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에 따라서 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고스펙 고마진의 양극재 제품 출하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LNF가 글로벌 OEM사 테슬라와 또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90% 이상의 초하이니켈 예. 제품을 24년 하반기부터 출하를 준비 중이다라고 좀 예.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는 것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투자자들은 이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이 힘이 없는 지지부진한 모습 때문에 좀 실망감이 적지 않은데, 그렇다면 2차 전지주들을 좀 언제쯤 업황 회복 기대해 볼 만할까요? 네. 아무래도 수요 심리 개선을 위해서는 좀 금리 인하 같은 이러한 매크로 환경이 좀 근본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섹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정권 교체에 대한 좀 그러한 정권 교체에 대한 예. 우려가 있음에 따라서 IRA 법안, 그리고 이제 FEOC 외국인 우려 집단에 관한 그런 불확실성도 지금 시장에 큰 우려로 존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좀 우려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 이외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섹터의 전반적인 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만한 거 이외에 좀 투자 심리 회복에 좀 모멘텀이 될 만한 것으로는 좀 앞서서 말씀드렸던 4680 원통형 전지 같은 새로운 폼팩터의 전지 출시, 또는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같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새로운 전기차 신규 모델 출시가 좀 투자 심리 회복의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2차 전지 소재사 중에서 현 시점 좀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는 기업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의 우려 상황이 많은데요. 예. 이런 우려 상황인 공급 과잉이나 IRA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수요 성장이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소재에 주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이제 CNT 도전제,
의 원재료가 되는 탄소 나노 튜브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러한 CNT 도전제를 활용을 하면 기존의 카본 블랙 도전제를 사용을 할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을 사용하고서도 같은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적은 양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뭐 양극화할 물질이나 음극화할 물질을 더 탑재를 할 수가 있어서 용량을 좀 늘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 원료를 이 CNT 도전제의 소재 원료의 CNT 파우더를 생산하는 기업이 제이오와 LG화학이 있는데요. 예. 제이오를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에 새롭게 증설된 공장에서 매출이 새롭게 좀 발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전지 재료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CNT 도전제 그리고 이러한 소재 원료가 되는 파우더 역시 전방 수요의 둔화 영향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수요 성장이 크게 확실하게 기대가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현 시점 소재 밸류체인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CNT 파우더 즉 소재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 제이오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혜수 연구위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